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됐습니다. 이르면 모레 표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광주 전남 국회의원 18명 중 13명은 부결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양자 의원에 이어 금태섭 전 의원이 신당 새로운 선택을 창당했습니다. 무당층이 많아진 호남에서 지난 2016년 불었던 녹색바람이 재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영광군 공무원들의 폭행과 욕설, 갑질 의혹이 잇따르면서 공직기강 회의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장의 리더십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을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지난 6월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아동은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에 남아 있습니다. 정상 단식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되면서 이르면 모레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 전남 국회의원 18명 중에 13명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상환 기자입니다. 지역 의원들에게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광주 전남 18명 의원 중 부결시켜야 한다는 의원은 13명으로 과반이 넘습니다. 이용빈, 조호섭, 주철현, 신정훈 의원 등 11명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부결시키겠다고 했고 나머지 2명은 무기명으로 의사를 전했습니다. 지금은 모두 한 목소리로 당대표를 지키는 것이 민주당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차기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디딤돌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부결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정권의 야당 탄압이자 검찰의 강압 수사라는 점, 그리고 단식 중인 이 대표에 대한 동정론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19일째 단식을 하다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이 됐어요. 이러한 상태에서 영장을 청구를 하고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내는 것은 저는 정말로 인간으로서 도리를 포기한 막장이자 막무가내라고 생각을 합니다. 18명의 의원 중 4명은 입장을 유보하거나 밝히지 않았고 송갑석 의원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당내 계파 갈등이 격화될 정도로 예민한 사항인데다 이 대표가 이번 체포동의안에 대한 입장을 아직까지 밝히지 않아 의견을 공개하기 곤란하다는 겁니다.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 방탄에 대한 비판이, 가결시키면 분열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표결 전까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지만 당론으로 가부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양향자 의원에 이어 금태섭 전 의원이 신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밖에도 신당 창당에 대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거나 실제로 제3지대 필요성에 공감하는 정치인도 많아 7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 새로운 선택이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제3지대 정치 세력화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지난달 광주 서구울 지역구의 양양자 의원도 창당 대회를 통해 한국의 희망 창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제3지대 창당에 공감하는 정치인들도 하나둘 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용섭 전 시장이 신당에 대해 긍정적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전 시장은 KBC와 만나 양당 독과점 체제보다는 경쟁 체제가 정치 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총선에서 혁신 신당에서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신당에 당장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여당에서도 제3지대 신당 출연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금 부대변인이 주도하는 정당 바로세우기가 전국 순회 토론회를 통해 정당 혁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또 그것이 어느 한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면 국민의 뜻을 전제로 해서 저희는 다양한 선택지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일당 독점 속에 점차 무당층이 늘고 있는 호남. 지난 2016년 국민의당 녹색바람처럼 제3당 바람이 7년 만에 다시 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전력공사 신임 사장으로 김동철 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오늘 한전 임시 주주총회에서
22대 사장에 선임된 김 전 의원에 대한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지난 5월 정승일 전 사장이 사퇴한 지 4개월 만에 선임된 김동철 사장은 한전 사상 최초의 정치인 출신 사장입니다. 영광군 공무원들의 술자리 폭행과 욕설, 갑질 의혹 등이 잇따르면서 공직기강 회의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올해에만 벌써 7번째인데요. 주민들의 불만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고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제주에서 열린 공무원 야구대회에 참가한 영광군 공무원 등 야구 동호회원 20여 명. 첫날 밤 술자리에서 불만이 많았던 공무직이 공무원을 폭행해 경찰이 출동까지 했습니다. 기존에 불만들이 좀 많이 있었는가 봐요. 그 주무관한테 좀 일방적인 가격을 좀 받았다. 지난 5월 영광의 한 읍사무소 행사장에선 상사와 부하 직원 간 고성이 오가다 부하 직원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둘이 이렇게 좀 안 좋은 상황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때린다는 것이 뺨을 한 대 맞아버렸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7월엔 영광의 한 면에서 면장과 부면장이 업무상 갈등으로 싸워 분리 조치됐습니다. 6월엔 군청 주무관이 관계기관 직원에게 폭언 등을 해 갑질로 감사를 받고 있으며 다른 부서에선 출장 등 복무 관련해 5급과 6급이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시선은 따갑습니다. 민원인으로서 갈 때 어떻게 보면 민원을 제대로 응대를 하겠나 이 사람들이 자기 지금 뭐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주민들의 시선을 의식한 영광군은 공직기강 회의의 구간용 원칙으로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달에는 군수실 안에서 과장 2명의 고성이 오가는 총극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군수실 안에서 통로에서 가는 게 아니라 안에서 악수고. 지자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당선 무효형을 받은 상황과 맞물리며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회의가 흔들리는 지자체장의 리더십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여수산단의 한 화학 공장에서 염산이 누출돼 노동자 등 17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오늘 낮 11시 40분쯤 여수시 화치동 여수산단 내 한 화학 공장에서 염산가스를 탱크로리에 충전하던 중 염산가스 10리터가 누출돼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등 17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노동자들의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막으려는 한양 등의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21부는 오늘 한양과 KNG-스틸이 중앙공원 1지구 특수목적법인인 빛고울 중앙공원 개발과 우빈 산업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2건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양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총회 개최가 다른 법률적 분쟁을 초래할 가능성 등 피보전 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KNG-스틸이 주주 명부에 기재돼 있지 않아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에 관한 사건이 잇따르면서 의료기관에 출생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출생 통보제가 도입됐는데요. 하지만 외국인 아동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남아 있습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의 자녀로 출생 신고를 못한 채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광주에만 30명이 넘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광주와 광양에서는 친모가 영아를 암매장하거나 신생아를 유기한 사건이 드러나 충격을 줬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알리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동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남아 있습니다. 현행 출생통보제 대상이 우리나라 국민에 국한돼 외국인들은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광주 유령아동 46명 가운데 불법 체류 외국인의 자녀로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한 채 학교에 다니는 미등록 이주 아동은 33명, 미취학 아동은 통계조차 없습니다. 광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3만 명에 육박하고 전남 지역은 4만 5천 명을 넘어서고 있지만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관심은 저조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부모 국적에 상관없이 출생신고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입법이 추진 중입니다.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도 이런 인권이나 생명권에 대해서 각별하게 좀 주의를 해 주십사는 당부 말씀 드리는 겁니다.
보편적 출생등록제에 방점을 둔 법안이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인 가운데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공직에서 은퇴한 택시기사가 첫 손님 요금을 1년간 모아 지역사회에 기부했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개인 택시를 운행하는 61살 박윤식 씨가 최근 운남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성금 120만 원을 기부했다며 기부금은 박 씨가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지난해 7월부터 택시를 운행하면서 매일 첫 손님에게 받은 요금을 모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금은 운남동에 사는 취약계층에 추석 위문금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전남 동부권과 부산으로 가는 고속버스가 운행됩니다. 금호고속은 오는 22일부터 여수, 순천, 동래, 해운대 노선을 하루 4차례 신규 운행한다고 밝히고 여수에서 해운대까지 소요 시간은 3시간 3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금호고속은 신규 노선 개통 이후 여객 수요 추이 등을 검토한 후 노선 확대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광주 도시공사 전현직 직원 259명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1부는 광주도시공사가 2018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내부 성과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지급한 것은 잘못됐다며 전현직 직원 259명을 대상으로 미지급 임금 2억 3,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무 실적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 사건의 평가금은 당해 연도의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봐야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경찰이 헌금 12억 원가량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던 교회 목사에 대한 수사를 혐의 없음으로 결정 내렸습니다. 장성경찰서는 지난해 12월 건축 헌금 11억 6천여만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광주 모 교회의 장로와 권사, 집사들로 구성된 단체로부터 피소된 교회 목사 A씨 등 6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불송치 사유에 대해 교회 명의의 보험금 인출 등 고소인들이 횡령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위법한 행위로 보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광주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광주서구는 임낙평 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최근 일신상 이유로 그만두겠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다음 주 중 사직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앞서 서구시설관리공단은 행안부의 지방공기업 경영실적평가와 서구 자체평가에서 전국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서 이사장 해임과 공단 운영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